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놀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제품 동영상을 올렸는데 동영상 제목이 개봉 후 첫 느낌이었습니다. 심층적인 리뷰를 한 게 아니고 물건을 사자마자 물건을 박스에서 꺼내서 처음 잡아봤을 때의 느낌을 주로 이제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느낌이 이 트리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제 동영상 중에서는 그 초반 조회수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싫어요 비율이 엄청나요. 첫 느낌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그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싫으셨을까요 다들? 아무튼 지금 다시 해봐도 불편해. 엄청 불편해. 불편하다. 아무튼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동영상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좀 적응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 정신 건강과 손가락 건강을 위해서 얘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냥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좀 편하네요. 안전상에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뭐 기계를 샀으니까 제가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에 그 노가대 총장님이라는 분이 18mm 하드 우드도 잘 잘리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각재를 잘랐을 때는 지금 현재 꽂혀 있는 날이 뭐 이렇게 좋은 날은 아닌데 아주 뭐 새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잘렸습니다. 이 18mm 하드 우드 멀바입니다. 잘 잘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잘 잘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멀바보다 훨씬 단단한 이패목입니다. 이패목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아주 잘 잘립니다. 오늘은 요 크래그 지그, 이게 K5 제품입니다. 크래그 지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제가. 이게 지금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가 두 개가 딸려 나옵니다. 이렇게 박스를 본체 옆에다 이렇게 껴서 날개처럼 이렇게 이제 양 옆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거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 피스로 고정을 해놔서 지금 이제 분리는 안 되는데, 요 박스의 용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런 부속이나 부품들을 넣어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는 이제 여기다가 부재를 놨을 때, 이렇게 나무를 놨을 때 요 얘네들이 양 옆에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부재가 이제 기울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부재를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클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댔을 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클램프죠. 이 클램프 손잡이가 이렇게 앞쪽에 달린 게 있고요.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앞인가? 하여튼 사람이 서 있을 때 이게 사람 몸 쪽에 이렇게 달린 제품이 있고, 여기 이제 K5잖아요. K3 같은 경우도 이쪽에 달려 있어요. K3도 이쪽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K4가 있는데 K4는 이 반대쪽에 달려 있습니다. 요 클램프 손잡이가. 그래서 이 지금 K5 같은 경우에는 K3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성품들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재를 보링을 할 때 쓰는 비트가 있죠. 보링 비트가 있습니다. 전용입니다. 저는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만 나와요. 이게 하나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거고 하나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의 깊이를 일정하게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요 스토퍼가 이제 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드라이버 비트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요 아까 말씀드린 요 스토퍼
사용하는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숫자가 써 있죠. 사용하는데 피스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다 놓고 이 보링 비트를 어느 깊이까지 조정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 이름은 이제 스토플러 세팅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그 지그는 피스도 이렇게 전용 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사면은 이제 규격별로 요 전용 피스도 몇 개씩 이렇게 담아서 나옵니다. 담아서 나오는데, 얘는 특이한 게 지금 이제 이 비닐 속에 있어서 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십자나 일자가 아니고요. 이 머리가 홈이 파진 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비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반드시 이 전용 피스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 블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본체에 이 드릴 가이드를 이렇게 껴놓고 목재를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목재 두께에 따라 얘를 올리고 내려서 그 목재 두께에 따른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사용 방법이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완전히 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목재에 직접 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스페이서 블록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목재 두께에 따라 얘를 한 개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두 개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세 개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꽂아서 이 목재 두께에 따른 이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거는 이 부분에 끼고 이제 얘와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부재를 여기다 갖다 댔을 때 이제 적당한 위치에 부재의 위치를 고정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사용이 그렇게 뭐 편하게 되어 있진 않네요. 이 제품 구성품에 어떤 분들은 그 집게 클램프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 제품을 뜯어봤을 때 집게 클램프는 없었습니다. 집게 클램프도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없었어요. 당했나? 자, 그 다음에 드릴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홀이 3개가 뚫려 있어요. 이 3개가 뭐 사이즈가 다르거나 용도가 다른 홀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부재의 어떤 넓이에 따라서 뭐 1인치 요 선을 기준으로 부재를 놨을 때 1인치에서 2인치 사이는 B, C 홀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2인치에서 3인치 정도의 그 넓이는, 자, 이 라인을 기준으로 놨을 때 A, B 홀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에서 4인치는 요 라인들의 센터로 부재를 놓고 요 양쪽 A, C 홀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뭐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본인이 사용을 하면서 적당히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 나온 요 피스 규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와 2분의 1인치고요. 자, 1과 4분의 1인치. 자, 요것도 1과 4분의 1인치죠. 요거는 1과 2분의 1인치.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그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상에 잘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자, 요 부제품을 보시면은, 자, 요 왼쪽 거는 요 나사산이 듬성듬성 이렇게 멀찍멀찍 이렇게 나사산이 되어 있고요. 자, 얘를 보면은 나사산이 굉장히 촘촘하게 간격이 되어 있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소프트우드용, 요거는 하드우드용입니다. 좀 연한 나무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나사산이 넓은 걸 사용하는 거고요.
좀 단단한 나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나사산이 촘촘한 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나무를 지금 나무 조각 2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무 조각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이렇게 기역자로 결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결구를 하는 방법은, 자, 이런 피스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이 나무를 관통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결구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관통을 하니까 나무를 이쪽 면에서 보면은 이 피스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피스 머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심이나 이런 걸로 가리기도 하고, 우드 퍼티 같은 걸로 가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근데 이 크래그 지그를 사용을 하면은 나사못이 이렇게 관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스듬한 이제 각도로 이런 식으로 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는 이 피스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드릴 가이드를 먼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드릴 가이드의 요 뒤쪽을 당겨서 이렇게 올리면은 얘가 이제 올라와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눈금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리 단위예요. 뭐 12, 16, 19 이렇게 이제 쭉 돼 있는데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나무의 두께에 맞춰서 이 높이를 세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할 나무는 요 두께가 18mm짜리입니다. 여기 12, 16, 19 이렇게, 근데 18mm는 없어요. 그럼 이제 18mm랑 가장 근사한 숫자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19에 저는 일단 이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19에 세팅을 해 놓고, 이 제품과 또 같이 이런 표가 딸려 나와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 제재의 두께에 따른 저 스크류, 그러니까 피스의 길이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저는 19에 세팅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 인치로 따지면은 4분의 3인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1과 4분의 1인치, 그러니까 32mm 스크류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스크류의 길이는 1과 4분의 1인치 스크류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가이드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써 있어요. 보시면은, 자, 1과 4분의 1, 1과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쪽에다가 이 드릴의 깊이를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드릴을 꺼내서 이렇게 드릴을 집어넣으면은, 자, 1과 4분의 1인치는 요 깊이로 맞추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동봉된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 스토퍼를 풀고, 자, 스토퍼를 요 위치에 맞춰 놓고 고정을 합니다. 자, 고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 드릴 비트에 대한 이제 세팅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제 이 나무를 적당히 위치에 대고, 자, 이 클램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뚫어 보겠습니다. 구멍을 2개를 뚫을게요. 새 거라서 잘 뚫리네. 이렇게 뚫은 다음에, 자, 뚫린 면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랑 이제 다른 또 하나의 부재랑 결구를 할 때 이렇게 놓고 이쪽에 스크류를 이제 박아주면 되겠죠.
자, 1과 4분의 1인치 스크류를 사용하기로 아까 했으니까 요 1과 4분의 1인치 스크류를 이용해서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피스를 이렇게 관통을 해서 결구를 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피스가 보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결구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 안에는 이렇게 자국이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아무런 자국이 없이 이제 결구가 되는 거죠. 피스 자국이 없이. 자, 그런데 자, 이 자국도 없애고 싶다 할 때는 자, 요런 또 전용 목심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끼워서 또 이 자국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본드로 붙여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 크래그 지그 그 중에서도 모델 K5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외국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이런 지그가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을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서 제가 전에 그 실어요를 많이 받았던 그런 동영상처럼 뭐 단점이나 깔 게 없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